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제29회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콘텐츠 공모전 UCC 동영상 분야 응모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신체 일부에 선천적, 후천적 장애가 있어서 일상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장애인들이 많이 합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2012년도 8월 19일에 밤에 고속도로 제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택시가 와서 저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크게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갔었는데 응급실에서 심정지를 삐 하면서 2번이나 당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산대학병원에서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는 목에 구멍을 뚫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목에 달고 콧줄을 달아서 전혀 먹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콧줄로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10개월 동안은 말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제가 55일 동안 있다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데 의사분이 하는 말이 척추뼈 뒤쪽에 목 바로 밑에 흉추라는 뼈에 골절이 되어서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전혀 요 목 밑으로 해서는 신경이 죽어버려서 전혀 칼로 찔러도 감각도 없고 대소변도 감각이 없어서 일일이 대소변도 빼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나 큰 좌절감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혀 또 서거나 걷지를 못해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나도 고통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병원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고 나서 퇴원을 했었는데 퇴원에서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래도 아픈 사람들이 많고 장애 입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퇴원 후로부터는 집에서 있는데 바깥에 나가기가 참 무서웠고 휠체어를 타고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들이 어떠했을까 아주 그런 것들이 큰 벽이 되었었습니다. 이렇듯 그렇게 계속 좌절감과 우울증을 겪고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 하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좀 나가면서 서서히 마음도 참 많이 안정도 되었는데 어떤 책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과 원상 회복 능력과 행복해지려는 행복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이런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이든 살고자 하는 기본 생존 능력이 존재하기에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모든 장애인들은 다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에 장애인들은 일을 어느 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 데가 없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라든지 종교기관, 운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즉 고립되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혼자 있어서 폐쇄적으로 살아간다면 우울증과 좌절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살다 보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산송장같이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에 어떻게 해서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음에 인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극복해 나가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면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들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물론 일부 장애인들은 또 한동안 과거에 집착하고 비관해 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비관하고 고통 속에 살다 보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괴로워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어서 대부분은 장애를 극복하며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비장애인들이나 고용주 분들은 이렇게 노력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 차별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고 장애인들을 더욱더 절벽 가까이 떠밀게 되어서 더욱더 힘든 구름퉁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산업이 발달함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구조, 취미, 운동 등 복잡한 교통문화와 환경이 갈수록
파괴되어 가면서 각종 우리 몸에 유해한 환경 호르몬과 초미세먼지, 각종 바이러스 등이 발생함으로 해서 치열한 자본 경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과 서구적인 식습관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과 교통, 산업재해,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인간이기에 나 자신과 가족, 이웃 등이 언제든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예비적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비적으로 언젠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극복하려는 장애인들을 배려해서 고용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대신 덜어드려서 고용주분들은 사회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용주분들이 부담하는 비용만큼을 많은 다른 취약계층에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고용주분들은 간접적으로 사회에 기부를 하게 되는 간접 기부자이자 나라에 대한 애국자입니다. 또한 애국 고용주분들은 260만 명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자립심과 용기와 희망을 줌으로 해서 직접적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이기도 하며 가정의 재정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장애인 재정 기부자이기도 합니다. 또 장애로 인해서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과 가정 해체를 막는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또 활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자칫하면 집에 갇혀서 폐쇄적으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취업 등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우울증 등의 정신적 부분도 고용주분들이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평생 재활운동 치료를 해야 하는데 취업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다양하게 움직이게 되므로 고용주분들은 물리치료사 또는 재활치료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자신이 무능력하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취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성취감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어서 고용주분들은 장애인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을 소개하자면 아는 지인 중에 1급
청각 장애를 가져서 전혀 말을 하거나 듣지를 못하는데 자기 자동차를 스스로 수리하고 부품 교환도 부품만 사서 직접 교환을 너무 잘 하는데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기 차를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눈썰미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발달이 되고 손재주도 발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것들이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되어서 자기 차는 물론 주위에 형제나 지인들 차도 자기가 수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형제나 가족 중에서는 자동차 수리를 잘 하는 분이 없었고 손재주가 있는 분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또 특별한 재능을 많이 가진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장애인들의 삶의 태도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의 많은 것을 생각하는 장애인들의 마음과 태도, 삶의 모습들을 설명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주분들과 비장애인들은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장애인들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게끔 고용주분들이 고용을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잘 융화해서 다 같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경제 수준만큼 의식도 선진화되어서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한 지인분이 자기 남편이 폐혈증으로 멀쩡했었는데 갑자기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부부끼리 사업을 잘해서 수입도 많이 벌고 해서 아주 여유로웠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됨으로써 큰 충격이었는데 홀로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웠고 그런 전중에 어느 날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성호씨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또 물론 성우씨 아내와
자식도 있기 때문에 그 장애로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힘과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했는 말을 듣고는 그 말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명의 소중함은 참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 가치는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하모니카 소리에 담아서 제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을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노래가 아주 빅 히트했죠. 교회 노래 처음 나왔는데 교회 다니지 않거나 교회 다닌 분들도 다들 좋아해서 참 빅 히트였죠. 제가 이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모니카 소리를 들으면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껏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유시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